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액을 목표액을 무려 27조 원을 목표로 잡은 가운데 국내 기업이 최근 연이어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90억 달러, 12조 3,200억 수준의 방산 수출액을 기록을 했고 올해는 사상 최초로 방산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땅덩어리도 좀 작고 북한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라 그리고 인구도 적어요.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내수 시장만으로는 어떤 이윤을 내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사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1억 이상이면 충분히 내수 시장으로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중국한테는 손 내밀고 일본과는 관계를 단절하다가 미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러다가 북한과 이런 소통을 벌이다가 미국으로부터도 손절되는 이런 참 최악의 외교를 벌였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 때는 한미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로 달했다는 것이죠. 지금 라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조국이 오늘 독도까지 가가지고선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일본에서 막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정쟁화시키면서 본인들한테 이런 반일 감정을 일으켜가지고선 얻을 수 있는 이권이 뭐냐. 문재인 정권 때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다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서 국내의 반도체 이런 2차 소재 기업들이 줄줄이 폐업되는 이런 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해서 라인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 애초에 그 시작점은 2019년부터 해서 문재인이 손정은 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가지고 사실상 라인의 이런 지분을 65%가량을 이미 일본 쪽이 가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번에 막 벌어진 것처럼 여론을 벌이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방위사업청에 따르면은 이번에 그 DSA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방 안보 전시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청은 모든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말레이시아와 지금 양국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고 작년에만 1조 2천억 규모로 계약을 한 FA 50기 1차 수출 평가를 평가하고 그리고 2차 수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천궁 유도 무기에 대한 수출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현재 KF-21기, 초음속 전투기, FA-50기, 잠수함 등의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K9 자주포 도입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저는 이런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너무나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국들을 좀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변의 그 북한, 중국, 러시아에 비교하면 세계 최고의 수준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격이 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과 국경을 맞대면서 당연히 우리가 세계 순위권에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런 기술은 최고 수준인 반면에 물건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품의 실력에 비해 수준에 비해 가격은 상대적으로도 가성비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다 보니까 신뢰는 좋고 가격은 싸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런 동유럽 국가들에서 전폭적인 이런 수입을 한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오히려 이 한국의 제품이 지금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요. 지금 요즘 한화랑 손발이 척척 맞는데 원팀을 꾸려서 수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화에서 폴란드와 2조 2천억 규모 계약을 체결을 했고 폴란드랑은 벌써 2022년에 16조 9,800억 작년에는 26억 7천만 달러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현대중공업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해서 총 6,200억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수출을 잘했냐면 그 배 만드는 거, 조선사업, 그리고 그 원자력 사업으로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좌파 붐이 불면서 원자로가 또 위험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이게 수출이 좀 다운이 되고 조선 사업도 너무 그 중국이 참여를 하는 바람에 경쟁에서 밀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또 상대적으로 뜨는 것이 바로 이 방산이고 방산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조 단위예요. 그런 점에서 이쪽 사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강점도 확실하게 갖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가성비 좋은 경제성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이 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현대랑 한화가 돈 버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좋냐? 아니, 절대로 아니죠. 기업들이 돈을 벌면 당연히 이게 세금을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천조가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내일 무너져도 이상한 상황이 아닌 건데,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오면은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당연히 뭐 내수시장도 활성화되는 거고, 세금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방면으로서 우리가 100번이고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 문재인 때처럼 주변국들과 빗장을 닫고 오직 북한만 바라보는 그때와 비교하면은 1000배, 10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왜 성공적인 대통령의 평가를 받았느냐? 자원 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기업가로서의 역량을 발휘를 했다는 거고, 저는 이 우파 대통령으로서는 꼭 이런 외교와 관련해서 이런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나라구나.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이런 국내 기업들과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출 성과를 나타내는 이러한 시너지를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고, 맨날 뉴스에서는, 맨날 유튜브에서는 나라 망한다 망한다, 끝났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왜 일절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런 성과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면 적어도 잘한 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언론이 아닐까 싶고, 그런 점에서 제가 바라보는 MBC나 JTBC는 언론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언론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MBC나 JTBC, 오마이, 한겨레와 같은 곳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좌파 유튜브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이러한 좌파 유튜브급으로 격화된 이런 언론사들을 다시 한번 정상화시켜가지고 제대로 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사법부의 정상화, 언론의 정상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줘도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언론의 힘이 좀 세네요. 아직까지도 사법부는 편향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이제 2년이고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지쳐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해야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건강을 잃으시고 몸이 아프시면요, 그러면 진짜 젊은 시각도 힘을 잃는 겁니다. 꼭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 항상 생각하시고 이런 영양제도 챙겨 드시면서 운동도 하시면서 같이 오래오래 방송하고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